체육대회, 스포츠 축제라고 불려지는 이 체육대회도 개최를 선생님들께서 아마 다양한 형태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셨을 텐데요. 그때의 이 아이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떠오르는 거예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잠시 저희 마석중학교에서 체육대회 때 한 학년 전체가 나와서요 함께 이렇게 헛을 공연을 했던 건데요.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잠깐 짧은 영상을 보시고 그 선생님들마다 가지고 계셨던 그 학교 스포츠 클럽 또는 체육대회에 대한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잠시나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수업 때 자유학년제 수업을 통해서 헛을 동작들을 배우고 표현활동 수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각자 반에서 만든 동작들 그리고 배경 번역들을 스포츠 축제 때 함께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노력과 그다음에 스포츠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만 보고 있어도 아마 선생님들 각자 가지고 계셨던 예전의 열정과 그 아이들하고 같이 땀 흘리며 보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것들 한번 어떤 영상이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체육대회 때 1학년 학생들과 함께 표현활동 수업을 했던 거를 한 학년 전체가 다 운동장에 나와서 발표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봐야지 선생님들이 그때 막 뜨거웠던 마음들이 생각들이 좀 떠올릴 것 같은데 운영상에 조금 미스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원격 스포츠 클럽 대회를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셨던 그동안의 학교 스포츠 클럽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작년 한 해 동안에 운영됐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내, 그다음에 교육과정 외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교육과정 외 학교 스포츠 클럽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아까 체육 수업 플러스 알파로 학교 교육과정 안에 엄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스포츠 클럽 시간이었죠. 그래서 지난 6, 7년 한 8년 된 것 같아요. 그 학교체육진흥법 개정된 이후로 양적으로 엄청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대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렇게 만들어졌던 법제화되고 우리가 열심히 운영했던 학교 스포츠 클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학교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특히나 교육과정 내 스포츠, 중학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더 공감을 하실 텐데 그냥 영상으로 그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이미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강사 지원이 100% 돼서 어떤 이제 전문적인 강사들로 수업이 운영이 됐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그거를 시간이 적은, 실수가 적은 선생님들이 그것을 떠안으며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좋은 경험을 주고 의미 있는 경험을 줘야 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요소들만 가득했던 지난 한 해가 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 빚진 마음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준 덕에 선생님들께서 정대신 선생님도 아마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체육 수업보다도 이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 더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시간을 보내셨던 체육 선생님들을 옆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하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가 됐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선생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나치게 경쟁적인 어떤 상황들이 연출되고, 그리고 양적으로는 증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스포츠 클럽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갖고 참여한 친구들보다는 어떤 자기의 기능이 뛰어난 친구들이 더 앞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교장 선생님 아니면 뭐 관리자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이 전문직들도 그 어떤 승부, 경쟁의 순위 매기는 거에 엄청 혈안이 돼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나 지금과 같은 위기를 넘으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지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원격 스포츠 클럽을 운영한다고 해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체 활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작년 이제 수업 때도 마찬가지로 고민했던 내용이지만 스포츠 클럽은 좀 더 그런 게 가미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모든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작년에는 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배문수 선생님께서도 그 온전하게 다 이게 실시간 라이브로 수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최소한 가정이나 그 실내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꼭 만들어 주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클럽이 단독으로 운영돼서는 이거는 효과도 없고 효율도 떨어지고 아이들의 참여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은 체육 수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고민하게 됐고요. 아까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인문적 체육교육을 바탕으로 하나로 수업을 기본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점심 먹고 졸리실 텐데 제가 잠을 확 깨워드렸죠 지금. 네. PPT가 잤던 것 같아요. 네, PPT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에서 시작해서 스포츠 클럽까지 꼭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하나로 수업을 실천하는 입장에서 운동 소양을 길러주자는 입장에서 어떤 경기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지만, 그 외적으로 예를 들면 간접 체험 활동을 통해서 또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뭐 이렇게 미술 공모전 같은 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스포츠 용품 디자인을 공모하는 그 행사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학교 안에서 다양한 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서도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운영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이거는 꼭 지켜서 해보자라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구체화 시켜보았습니다. 일단은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니까 비대면 방식으로, 그러니까 원격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걸 해야 되지? 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나 활동들이 있지만 가정 안에서 실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뭐 저글링 수업도 많이 하셨고, 뭐 제기차기도 있었고, 제일 많이 했던 건 이제 뭐 그 체력 운동이죠. 타바타 불렸던 그 운동, 그런 형태의 종목들이었는데, 과연 이걸 스포츠 클럽 대회를 했을 때 개인이 노력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기차기를 좀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운영의 형태인데요. 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영상을 제출하는 형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조금 지나서 실시간으로 이제 수업과 뭐 중계하는 이렇게 형태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기회를 다양하게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영상물 제출이 많이 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실시간 중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그쪽으로 더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더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 학생들이 아니라 체육 수업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여는 전체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에서 어느 정도 교육 활동이 잘 이루어진 상황에서 뭐 학급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지역 안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운영됨으로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장을 마련해 보자라는 이렇게 세 가지의 운영 방침을 좀 세워봤고요. 그래서 운영 방법은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나눠봤어요. 뭐 실시간 운영 형태, 그다음에 영상 제출하는 형태, 이 두 개를 혼합해서 하는 뭐 블렌디드 수업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로 해봤는데, 각각의 이렇게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교의 상황에 맞게끔 이 장단점을 잘 수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스포츠 클럽 대회에 참여해서 그 기량을 이제 서로 이제 보여주고, 근데 그 상황 자체를 뭐 중계하는 형태도 실시간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뭔가 피드백이 가능해서 그 아이들이 그 상황에 대한 뭐 코멘트도 같이 달아줄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힘든 점은, 오늘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PPT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운영진이 어제부터 좀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실시간 운영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네트워크망, 그다음에 좀 세밀한 뭐 콘티를 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세밀한 이렇게 시나리오나 어떤 멘트들이 있으면 더 짜임새 있는 실시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출 같은 경우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영상 평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영상이 예를 들어서 한 20개, 30개 정도면 한 학급 정도 보면 괜찮은데, 이게 참가 인원이 이제 많아지면 100명, 200명 이렇게 늘어나면 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나 노력들이 많이 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과 연계해서 그 블렌디드 형태로 운영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형태로 그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를 계속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습이나 그리고 어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가정에서 최대한 많이 시간을 보내주고, 학교 와서는 어떤 리그전이든 토너먼트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든 학교 와서 이렇게 스포츠 축제를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하나로 수업 차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제 형태로 직접 체험 중심의 이제 종목별 리그전이나 뭐 기능 요소 챌린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그 방침 부분에 말씀드렸던 이런 간접 체험도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의 일환으로 아마 학교에서도 많이 진행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되고 또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저희 작년 같은 경우 마석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간접 체험 중심으로 아예 편성을 해버렸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기장, 그 다음에 용품 디자인하기, 그 다음에 그 종목별 포스터, 뭐 표어, 경기 경기 그 기사 작성하기,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간접 체험을 아예 이렇게 프린팅을 다 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나눠줬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분량을 17가지의 정도의 그 활동이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모음집을 제출한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친구들에게
이제 시상도 좀 하고 이런 형태로 스포츠 클럽을 운영했더니 아이들도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냥 무의미하게 영상만 보고 끝나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어서 아이들에게도 운동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능양류, 지향류, 심양류 이렇게 좀 분리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격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준비할 때 좀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을 한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예. 왜냐하면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하고 뭐 예방 교육이 필요하면 예방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거냐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죠.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계별로 지금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이 있는데 학교 안에서 작년에 그 교육부에서 체육 수업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왔죠. 단계에 따른 지침이 있는데 사실 문서적으로 내려와서 참 이게 지켜야 될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독부터 옮기고 소독도 해야 되지, 거리두기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럼에도 지켜야 될 건 지키자 라는 차원이고요. 그래도 올해 3월 달부터 개학을 이제 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1년이라는 이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법률 지키기예요. 관련법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뭐 정보통신망법도 저촉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 영상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채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학폭과 관련된 사항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가 신청서나 이런 거 받을 때 원격으로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또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려움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챙겨보시면 됐고요. 세 번째는 층간소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희 학교로도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기차게 하는데 쿵쿵댄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시겠지만 이 층간소음은 이 윗집과 아랫집의 문제는 사실 아니죠. 뭐 옆에 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예를 들어 윗집 아랫집 문제라면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 사전에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방석이나 이불을 충분히 깔고 뭐 아니면 실내화를 신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집 앞에 나가라. 안전하게 집 앞에 나가서 뭐 어디든 주차장을 가도 되고 집 앞에 공터 있으면 공터 가라. 예. 어차피 핸드폰 하나면 수업이나 이 스포츠 클럽 대회가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어려우면 앞에 대신 멀리 가지 말고 너네끼리 어디 딴짓하지 마라. 예, 이런 이제 안전 사항을 좀 안내를 했고요. 네 번째는 안전 사고를 줄이는 측면에서 그 방금 나가라고는 했지만 사실 마음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애들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스포츠 클럽 시간인데 요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다가 또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애들 스스로가 밖에 나가도 돼요? 오케이. 자기 잘할 수 있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볼게요. 선생님들 체육 수업은 어떻게 잘 하셨죠? 작년 한 해 동안에. 네,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체육 수업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수업하면 스포츠 클럽 대회까지 연결하자. 이게 5명의 저희 체육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편하게 이게 막 의견 충돌이 있다 보면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마. 위에는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겠어.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그 5명의 저희 마벤저스 선생님들과 함께 무모한 도전을 시작해 봤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그냥 학교 안에서만 하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역에 계신 그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님한테도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번 지역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건의를 좀 드렸고,
그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구리남양주에 있는 선생님들께 또 수업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공유를 하고 우리 한번 수업 지금 수업할 거 되게 힘드시지 않냐? 부터 시작해서 이제 같이 하자는 수업 자료 공유와 수업도 같이 이제 공유가 됐던 거죠.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역까지도 이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등만 한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엄청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 제기차기다 보니까 어려운 막 이렇게 활동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도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총 6개의 종별을 나누면 6개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할 때 그 3월, 4월, 그러니까 4월 저희가 16일 날 그 계약을 했던 것 같거든요. 작년 4월 16일 날 계약을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학교 와서 아이들이 없는 그 공간에서 멀뚱멀뚱 그냥 되게 맥이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해보자. 선생님들도 한번 이런 에너지를 같이 느껴보자. 뭐 체육 수업 때 실시간으로 옆에서 체육 선생님들 막 소리 지르면서 야 누구만 사 이렇게 출석 체크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 다 영상을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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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죠. 예. 근데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쟤네 뭐 하나? 뭐예요? 체육과 오늘 뭐 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바로 상조의 밴드가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코로나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한 70여 분의 교직원분이 계신데요. 매일매일 그 밴드의 새 게시물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주셨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살짝 영상이 끊길 것 같은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만연구 선생님들이신데요. 별거 아닌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규 선생님부터 교장 선생님까지 영상을 다 본인들이 다 촬영을 해서 한창 요 시기가 영상 수업을 이제 고민하던 시기라 영상 편집 뭐 그런 스토리보드까지 막 고민하셔서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항상 제기차기를 하면 손이 막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손이 왜 맨날 이렇게 되죠? 제기차기 하면. 네, 누가 좀 설명 있다 해주세요. 네, 이렇게 상조의 밴드를 통해서 열심히 운영이 됐고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체육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챌린지를 이제 지목하는 거죠. 챌린지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학급별로 다음 사람 뭐 이렇게 지목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제기차기 연습도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안에서 그런 어색함, 학기 초 되게 어색하잖아요. 새로운 반에 올라갔는데 아이들 우리 반에 누가 된지도 뭐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랬죠. 우리 반에 얼굴도 한 번 못 본 친구들이랑 한 달 지나서 영상으로 그렇게 막 화면을 보고 이러니 그 시기에 그래도 이 체육 수업 안에서 이루어졌던 요걸 통해서 그 학생들 간의 관계나 이런 게 좀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체육 수업을 먼저 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영상, 그 제기 만들기 영상부터 아주 친절하게 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경기 소개도 해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시간 수업을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색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잘 따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거 엄청 힘들어. 이거 하고 나면 다리 만들고 아프다 그랬어, 나서 선생님이.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하는. 자, 이번엔 제기. 그 여러분들 만든 제기를 영상인데요. 들어보세요. 제기 들고 헐랭이로 차보는데 마찬가지야. 한번 차보고 잡고 대신에 잡았을 때도 땅에 다리가 안 닿아 있어야 될 거야. 자, 한번 차고 잡고 시작.
네, 이거는 영상을 나중에 링크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 구리남양주에서 원격 스포츠 클럽 대회 운영했던 걸 에필로그로 만든 영상인데요. 시간이 조금 걸려 이따가 링크로 이것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스포츠 클럽 대회를 운영하기 앞서서 원격이다 보니까 온라인 도구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3월 달에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뭐 플랫폼도 안 정해졌지. 그 다음에 그냥 뭐 원격으로는 하라고는 하지.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죠, 다.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수회를 통해서 이런 뭐 PPT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이라든지 요거를 조금 이렇게 참여를 해봤어서 거부감은 사실 없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도구들을 접하고 그걸 익히는 데서 좀 이렇게 불편함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도 찍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확 와닿았던 온라인 도구는 이 스트림 야드라고 하는 영상 그 온라인 도구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줌과 비슷한 건데 이런 약간 PD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근데 바로 이 조정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는 이런 온라인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학생부장 하면서 뭐 인권교육이라든지 뭐 여름방학 전 그러니까 안전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역지침 캠페인 광고도 좀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스포츠 클럽 대회 준비하면서 얻었던 이런 역량들을 통해서 학교에도 많이 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만 했던 그 스포츠 클럽 대회인데요. 새로운 종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활동을 하면 애들이 안전하게 잘할 수 있나. 그래서 발리 카페라고 이렇게 좀 붙여봤는데 쉽게 말해서 그 배드민턴 네트형 코트를 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눠서 핸들럭 용구를 사용해서 카트를 타고 하는 겁니다. 한 3개가 지금 합쳐졌죠. 네. 그래서 요 활동을 했는데 일단 영역별로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만 활동한다는 차원에서 거리두기가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런 용구를 뭐 손으로 건넨다든지 이런 게 좀 최소화될 수 있어서 이 방역 지침을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하는 차원에서는 이 카트를 혹시 가정에서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걸레질 하실 때 혹시 타보셨나요? 네. 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근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한 일주일 타면 다리도 아프고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잠시 보실게요. 발리 카페가 보입니다. 아마 영상이 살짝 끊길 수도 있는데요. 최적화를 하면서 최적화 안 해놔서. 네, 저 가운데 영역에 떨어지면 아웃입니다. 네. 배려 영역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저기를. 근데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배려하자라는 차원에서. 네, 저만 신나서 세레모니 하겠네요. 네. 이런 형태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스트림 야드를 통해서 이 이제 대회를 운영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런치리그를 하는데 이제 시합이 있는 학급만 여기 어울마루라고 하는 실내 공간으로 오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다른 학급 친구들이 교실에서 영상을 보는 거죠. 유튜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중도 있고 실제 관전 아니죠. 영상으로 관중을 만들고 실제 경기도 참여할 수 있고 이 안에서는 선생님들 다 학교에서 그 스포츠 지원단 운영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서포터즈 그 친구들이 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뭐 자치의 친구들이 할 수도 있고 그 서포터즈 친구들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방송실에서는 이제 중계하고 이게 조정을 하고요. 조정실을 하고
현장에서는 심판 보고 경기 운영하고, 그리고 교실에서는 이제 관중으로서의 참여하고, 이렇게 학생 중심의 체육 행사를 좀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영상 찍는 친구들도 있고, 예, 그리고 그거를 오픈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특히 이 원격 상황에서는 여학생들이 이 뭐랄까 SNS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포스터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약간 센스 있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여학생들이 좀 많이 해줘서 여학생 이 체육 참여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스트림야드 영상인데요. 잠시 보실게요. 이렇게 3분할로도 할 수 있고요. 이 화면 구성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쪽 코트에서 여학생 경기, 두 번째 코트는 남학생 경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네, 그 시간 관계에서 제가 좀 빨리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구성은 그 스트림 야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중계진도 하나 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목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라고 좀 붙여봤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 않을까? 뭐 때문에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면 또 명절이 있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살다 이런 추석이래네. 설날은 처음 코로나 핑계대는 아내가 얄밉다. 예, 그러니까 뭐 시월드를 안 가는다는 거죠. 예, 대신에 뭐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이거 핑계들 핑계. 예. 그리고 코로나 핑계대고 산후조리원들은 이제 우리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물론 코로나라는 것도 있지만 더 이상 그 코로나를 핑계로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교육활동들을 다시 살려내는 게 또 되게 힘든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물론 체육 수업이나 이 학교 스포츠 클럽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교육활동들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것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없이 맞춰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결국에는 체육 수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온전하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경험들은 체육 수업에서부터 시작해야 결론이 젖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의미 있는 경험들이 스포츠 클럽으로 연결되고 그게 아이들한테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학생 자치회를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원격 상황이긴 하지만 그 이제 조금 대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대면할 수 있는 모임을 조금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조금은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놓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문구시죠. 원격 상황. 예, 이제 많이 안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좀 즐길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 이제 코로나 핑계로 너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행복한 아이들의 삶, 그리고 행복한 스포츠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무모하게 계속 초반에 실수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